오늘 주제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제 소식을 쉽게 풀어드리는 휘서의 세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 평화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 안팎에서는 이 평화안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두고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받아들이면 전쟁은 멈출 수 있지만 나라의 존엄성을 잃는다는 말도 있고, 거부하면 전쟁이 또 몇 년 계속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전쟁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트럼프 평화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경우와 거부할 경우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쟁의 현재 상황, 왜 지금 평화 얘기가 나오나? 먼저 전쟁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로 전쟁은 이제 3년이 넘는 긴 소모전이 됐습니다. 최근인 11월 말에도 러시아는 키예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 미사일과 드론을 수백 기 이상 쏟아붓는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키이우 시민 수십만 가구가 한동안 전기와 난방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항구, 유조선 등을 공격하면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선에서는 하루에 전투 충돌이 200차례가 넘는다는 보고도 나올 정도로 여전히 격렬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전선이 당장 무너질 조짐은 없지만 양쪽 모두 지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쟁은 계속,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는 와중에 이제 미국이 중심이 된 여러 평화안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고 있고, 그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트럼프 28개 조항 평화안입니다. 트럼프 28개 조항 평화안, 뭐가 들어있나? 그럼 사람들이 말하는 트럼프 평화안이란 무엇인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 평화안은 미국 특사와 러시아 측 인사,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 일부 인사가 여러 차례 비밀 회의를 하며 만든 28개 조항짜리 초안입니다. 핵심 내용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현재 전선 전쟁이 멈춰있는 선을 사실상의 국경으로 동결.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크림반도,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일부 지역을 사실상 러시아 땅으로 인정하는 방향입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영토의 20% 이상을 잃게 되는 구조죠. 우크라이나 군사력 축소,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 금지, 우크라이나 군대를 일정 규모 이하로 줄이고 헌법에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포함됩니다. 나토도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배치하지 않고 더 이상 동쪽으로 확대하지 말라는 요구도 들어있습니다. 러시아 제재 완화, 국제사회 복귀, 러시아에 가해진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풀어주고 지칠에서 쫓겨났던 러시아를 다시 G8 형태로 부활시켜 국제 무대에 복귀시키는 내용도 거론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패키지, 동결된 러시아 자산 1000억 달러와 유럽연합의 자금 1000억 달러를 모아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자는 구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 싱크탱크와 언론들은 이 평화안을 러시아에 매우 유리한 안, 사실상 러시아가 원하는 리스트에 가깝다고 비판하고 있고, 실제 유럽 쪽에서는 이 안을 토대로 좀 더 완화된 유럽판 평화안 19개 조항안 등을 따로 만드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 존엄성을 잃느냐, 동맹을 잃느냐? 그렇다면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연설에서 이 상황을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평화안을 받아들이면 국토의 5분의 1 이상을 사실상 내주는 대신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길, 거부하면 전쟁이 계속되고 무엇보다 미국이라는 가장 큰 지원자를 잃을 수 있는 위험, 즉 젤렌스키는 존엄성을 잃느냐 아니면 핵심 동맹을 잃느냐라는 매우 어려운 선택지 앞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을 끝내기 위한 진지한 대화는 계속하겠다. 즉, 이 평화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를 깨지는 않도록 수정과 대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는 이 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고, 그 대신 자국 주권과 영토를 인정받는 쪽으로 내용을 고치자고 미국, 유럽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쪽의 주장. 이제부터는 간단히 찬반 논리를 분리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쪽의 주장입니다. 영토를 내주는 것은 침략을 인정하는 것. 러시아가 무력을 써서 남의 땅을 빼앗았는데 그 결과를 국제적으로 인정해주면 힘으로 땅을 얻어도 된다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존엄성 심각한 후퇴. 군대 규모를 줄이고 나토 가입을 헌법으로 금지하면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영원한 완충지대로 남게 됩니다. 전쟁이 진짜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우려. 지금까지 러시아는 여러 차례 휴전 합의를 맺은 뒤에도 다시 공격을 재개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토를 내주고 전쟁을 멈춘다 해도 몇 년 뒤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불신이 큽니다. 국내 정치사회적 후폭풍.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고 영토를 지키겠다고 싸운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가 영토를 내주겠다고 합의하면 국내에서 엄청난 반발과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반대하는 쪽에서는 단기적인 평화와 교환하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잃는 것들이 너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쪽의 주장. 반대로 어떤 형태로든 타협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쟁이 너무 길어졌고 사람과 경제가 한계. 전쟁이 3년을 넘기면서 양쪽 모두 엄청난 인명피해와 경제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인가 완벽한 정의가 아니라 피를 멈추는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 피로감 압박. 미국 내에서는 언제까지 우크라이나에 돈과 무기를 줘야 하냐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평화안 논의에 진지하게 나서지 않으면 정보 제공과 무기 지원을 줄일 수 있다는 압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카드일 수 있다. 전쟁터 상황이 완전히 유리하지 않은 만큼 지금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을 가져와야 한다는 현실론입니다. 또 미국과 유럽이 기존 28개 조항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19개 조항으로 줄인 수정안, 유럽판 안 등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전쟁을 멈추고 이후 외교 경제로 다시 힘을 모으자. 지금은 땅을 일부 잃더라도 나라를 살려놓고 다음 세대에서 다시 힘을 키우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장기적인 시각도 일부에서 제기됩니다. 이처럼 찬성 반대 양쪽 다 나름의 논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러시아와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 평화안을 두고 평화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며 협상에 나설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전쟁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식의 발언도 하며 서두를 이유는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점령지 포기, 나토와의 거리 두기,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유럽 나라들은 전쟁이 더 번져서 자기 나라까지 위협받는 상황은 막고 싶고 동시에 러시아가 무력으로 얻은 이익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아주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미국 안보다 조금 덜 친러적인 수정된 평화안을 만들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답은 아직 없고 선택의 무게만 남아있다. 오늘은 트럼프 평화안을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어려운 질문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는 아직 이 평화안을 공식 거부도 공식 수락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미국과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어디까지 양보하고 받아들일지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는 중입니다.
이 문제에는 이게 절대적인 정답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영토, 주권, 국민의 생명, 동맹관계, 경제 재건 모두가 하나도 가볍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이 뉴스를 볼 때 어느 쪽이 더 옳은가만 보기보다는 전쟁을 겪는 나라가 어떤 딜레마 속에 서 있는지, 그 선택이 몇 년, 몇 세대에 걸쳐 어떤 영향을 남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휘서의 세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